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프린트 지금 준 거 이제 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포 분열 파트거든? 뭐 유전 아니죠, 정확히 치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아마 여기 끝까지는 다 할 수 없을 거고, 일단 첫 번째 이제 염색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핵형이랑 핵상을 배워요. 알지? 핵형, 핵상. 얘들아, 방학 때 했는데 혹시 핵형과 핵상을 구분할 수 있어? 핵형은 뭐야? 핵형은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핵형이고, 핵상은 뭐다? 그 안에 있는 조합이죠. 그래서 뭐 이따가도 하겠지만 EN인지 N인지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게 핵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동 염색체라는 개념이랑 염색 분체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해야 되지. 상동 염색체 뭐야? 상동 염색체. 엄마하고 아빠가 줘서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는 게 상동 염색체 되는 거고, 이제 염색 분체는 상동 염색체하고 다르게 뭐다? 어떤 유전 정보가 똑같은 가닥이 염색 분체가 되겠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하고 염색 분체 구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포 주기를 배우는 거죠. 세포 주기 얘들아 크게 보면 뭐하고 뭐야? 기억, 그지? 간기 분열기. 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비교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와 같은 무슨 생식하는 애들이 유성 생식하는 애들이 왜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갖게 되냐,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예전에도 배워서 알겠지만 그 DNA 상대량 표 보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일곱 번째에 있는 게 뭐 문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제일 어렵겠지, 여기 단어에서. 그래서 중간에 4개씩 어? 중간 문제 4개씩 그치, 막 또 한 5개씩 내고 막 그러겠지. 그래서 어쨌든 저기 부분이 뭐 한다? 저기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저희가 그러고 687점이에요. 그럼 넌 딱 1이냐? 생명을 제일 못 본 거 아니야? 그러면? 수학을 제일 못 봤어?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의 1페이지로 가면, 염색체 유전자, 이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인지해야 될 거는, 여기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유전 물질의 크기의 포함 관계다라고 해서, 어쨌든 범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세포가 뭐 한다? 세포가 제일 큰 거죠. 그지? 그래서 뭐 통과할 때도 배워서 알겠지만, 이렇게 제일 크게 봤을 때 뭐가 있으면, 세포가 있는 거죠, 세포.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 선생님이 그린 게 뭐야, 얘들아, 이게? 응? 이게 뭐야? 이게 핵. 막이지, 정확하게 치면. 그지? 이게 핵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이제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세포에 핵막이 있고, 거기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보통 무슨 세포라고 부르냐면, 이런 게 이제, 아니, 진핵세포. 그지? 유전 물질이 이렇게 핵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진핵세포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세포가 제일 큰 범위고, 거기 안에 핵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안에 이제 염색체 이퀄 염색사인데, 염색체와 염색사는 뭐야? 같은 거지. 같은 건데 차이는 염색사는 풀려 있는 거고, 염색체는 뭐 하는 거야? 응축되어 있는 거죠. 응축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핵막을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는 이렇게 염색 뭐가 있다? 염색사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요 유전 물질이 몇 군데로 나눠져야 되니까. 두 군데로 나눠져야 되거든? 그럼 그때 이제 뭐가 싹 사라지면서, 핵막이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이 염색사란 놈이 뭐해서?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이렇게 생긴 뭐가 된다.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염색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어요? 응.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요번에서는 확실히 나올 거고, 뭐 통과해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확실한 건 이제 염색체하고 뭐가 있을 때, 염색사가 있었을 때, 그 염색체나 염색사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다 이렇게 불러요. 맞지?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뉴클레오솜이라는 게 있고, 그거보다 이제 염색체나 염색사보다 조금 단위가 작은 게 뭐가 되냐면 DNA가 되겠죠. DNA. 그리고 참고로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뭐가 되냐면 뉴클레오솜이 아니고 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지. 그죠? 통과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 DNA의 특정한 부분에 뭐가 있다? 특정한 부분에 생명체 형질을 결정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게 세포,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있고, 핵 속에 염색사가 있고, 세포가 분열할 때 뭐가 되고, 염색체가 되고, 염색사나 염색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솜이고, 그보다 좀 작은 게 DNA고, 그보다 더 작은 게 이제 DNA 특정 부분에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최소한 시험 문제 풀 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요. 뉴클레오솜이랑 뉴클레오타이드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유전 물질의 포함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꼭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염색체는 선생님이 좀 전에 표현했듯이 평상시에는 뭐야? 막에 둘러싸여서 염색사의 형태로 뭐 하다가 존재하다가 저기 뭐 밑줄 한 번만 그어주세요. 별로 안 그어도 되는데 뭐 너희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염색체는 뭐다? 세포가 뭐 할 때만? 세포가 분열할 때만 뭐 하는 거야? 관찰이 돼요. 알지? 그러니까 간기 때는 관찰이 되는 게 아니고 뭐다? 분열기 때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염색체를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색체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무엇하고 DNA라고 하는 물질하고 히스톤이라고 하는 뭐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뭐 하냐면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쓰인 것처럼 정확하시면 DNA가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을 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스톤 단백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으면 요거를 뭐 하는 거야? 요거를 DNA가 이렇게 감겨 있어서 요 한 덩어리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요 한 덩어리 이제 뉴클레오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설마 저런 숫자를 내진 않겠지, 더럽게. 막 8개, 4개, 5개 이렇게 병신같이. 그래서 어쨌든 DNA 기준일 때 히스톤 단백질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아서 뉴클레오솜이라는 걸 만들고, 그 수없이 많은 뉴클레오솜이 다시 꼬여서 뭐다? 염색체가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염색체의 이제 역할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전 정보를 일단 뭐 하고 있냐면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보통 이렇게 하나 있었을 때 하나의 세포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잖아.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가 될 때 요 처음에 갖고 있던 세포의 무엇이 유전 정보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질 때 무슨 형태로 가냐면 염색체 형태가 돼서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늘 이제 비유하지만 염색체는 약간 이런 거야, 이런 거. 학교나 학원 올 때 타는 뭐야? 약간 셔틀버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염색체 이 DNA에는 특정 유전자가 뭐야? 특정 유전자가 너네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셔틀버스 타고 학원 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뭐 하냐면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 그랬지? 보통 우리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기라고 부르거든. 그렇죠? 이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을 간기라고 해서, 간기 때는 이제 핵 속에 실처럼 뭐다? 풀려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걔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들을 뭐 한다? 유전 정보를 쓰는 거죠. 이렇게 쭉 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핵 속에 풀려진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풀려진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이제 핵분열 시기가 다가오면 뭐 한다? 그 염색사가 응축돼서 유전 정보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보다 안전하게 뭐 하는 거다? 안전하게 이제 이동하는 역할을 뭐 한다? 이제 해주는 그게 이제 염색체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살아가면서 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만약에 염색체 때문에 나타난다고 치면 얘들아 엄마 문제인 것 같아? 아빠 문제인 것 같아? 대부분 엄마 문제예요. 엄마 문제. 알겠지? 엄마가 이제 이 하나의 세포에서 몇 군데로 나눠질 때, 2군데로 나눠질 때 이 염색체가 제대로 뭐 하는 거야? 제대로 분리가 안 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눠짐으로 인해서 어떤 병들이 나타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자는 태어날 때 뭐 하는 거야? 태어날 때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생식 세포를 분화된 상태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새롭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평생 자기 몸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살다가 막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마약도 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 다 영향을 받겠지. 분리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뭐 정상적이라고 하면 다른 세포로 안정하게 뭐 한다?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예전에도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막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애들 내가 오랫동안 추적해 보잖아. 뭐 결혼식도 가고 하니까. 그럼 대부분 특히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던 애들이 대부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잘 못 낳던가 아니면 태어난 자식들이 다 멍청해.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건 실제로 막 언어 발달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좀 대학교 가서 나태한 생활을 하고 싶잖아,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난자은행 같은 데 가서 자기 난자를 좀 이렇게 꺼내놓는 거죠. 아주 온전한 상태로. 그래서 나중에 좀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분열하기 전에는 풀려있는, 간기 때는 염색 사회 형태로 존재하고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다 이런 막대기 모양으로 갖는 이제 염색체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부분이 뭐가 되냐면 여기 부분이 동원체죠. 동원체. 요 부분이 동원체여서 또 약간 영유아적인 발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지금 설명할 때 이게 몇 군데로 나눠 들어가니까 두 군데로 나눠 들어가니까 뭐 씨발 이게 발이어서 이렇게 얘네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색체가 어디로 이동할 때 양쪽으로 이동할 때 세포에서는 그 염색체를 이동시켜주는 물질이 방추사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방추사라는 물질이 이 동원체에 뭐 하는 거야? 이 동원체라는 부분에 이렇게 딱 붙어서 염색체를 뭐 하는 거야? 염색체를 이동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지? 그래서 이제 동원체에서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이어서 세포가 분열할 때 방추사라는 물질이 결합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보통 우리는 동원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관찰하면 항상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염색체를 관찰하면 꼭 뭐가 있는 거야? 동원체가 이제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방학 때 배운 사람 알겠지만 그냥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애들을 머릿속으로 봤을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뚱뚱한 애라고 기억해. 뚱뚱한 애. 알았지? 뚱뚱한 애. 뚱뚱한 애. 알았죠? 뚱뚱한 애. 그래서 뚱뚱한 애라고 생각해야지 뭐 나중에 뒤에서 배울 때 홀수, 짝수의 개념이 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동원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DNA다라고 해서 이제 유전 정보를 이제 어디에 저장하고 있냐면 이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DNA가 있으면 DNA가 이렇게 뭐가 돼?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A가 있어. A란 염기가 있어. 그럼 그 반대쪽에 뭐가 있어야 돼? 그잖아, T. 그잖아, 상보적으로 결합하니까. 여기 T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G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 여기 C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쓴 ATCG라는 게 뭔데? DNA의 이제 염기인데, 그 염기가 서열이니까 뭐다? 염기가 순서대로 나열되었을 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NA 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염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가 여기 나오잖아. 여기에 DNA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운데 뭐가 있고, 가운데 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뭐가 있고, 한쪽에 인산이 있고, 다른 한쪽에 뭐가 있다? 염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쪽에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기라고 부르는 부분에 이제 유전 정보가 뭐 한다? 유전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DNA가 존재하면 그 하나의 DNA는 이제 많은 수의 뭐가 있다? 많은 수의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부위에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DNA 저장된 특정 부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유전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뭐가 있으면, 하나의 DNA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어떤 유전자, 어떤 유전자, 어떤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시험 문제 보면 뭐 한 문제 정도 나오겠죠. 염색체 구조 관련지어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책이 쫙 뒤로 가서 이제 시험 문제 형태가 나오면 뭐 요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디 갔니? 안 나오냐? 뭐 요렇게 나오겠지. 요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14번 문제를 좀 볼게. 14번 문제 보면 지금 기억에서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A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잖아요. A. A가 뭐가 되는 거야? DNA. 그렇지. A가 DNA가 되는 거죠. DNA. 그 다음에 B가 뭐가 된다? B. B가 뭐야? 히스톤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게 다 뭉쳐놓은 것 같아. 왜냐면 히스톤이면 그냥 얘를 지칭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B를 예를 들면 뭐 뉴클레오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C는 뭐가 되는 거야? C가 이렇게 뭐 그 염색체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가 뭐다? D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원체가 되겠지. 그리고 참고로 배웠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EF가 무슨 관계야? 응. EF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하나의 가닥과 요 하나의 가닥의 관계니까 E하고 F가 염색 분체 관계죠. 뭐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포함 관계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A는 DNA니까 DNA의 특정 부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포함한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지. 그다음 니은에 B는 C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래. 그지? 염색체나 염색사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이제 뉴클레오솜이고 A를 응축시키는데 관여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A를 응축시키는 단백질이 뭐니까? 히스톤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그 히스톤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D는 세포가 분열할 때 아까 동원체니까 뭐가 붙는 거야? 방추사가 붙는 자리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되고, 리을은 뒤에서 하겠지만 E와 F의 동일한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뭐라고 고쳐야지 답이야? 그렇지.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다른 유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이런 14번 형태의 문제가 뭐 한다?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돼서 구조 자체를 뭐 하냐면 이해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현재 그리고 화학은 그러면 선생님 새로 바뀐 선생님 교재를 뭘 쓰시는데? 뭘 교재를 준대? 아 그냥 완자 쓰인데? 완자책을 4월에 아니면 4월에? 완자책을? 학생도 서울하고 하고 하는데 힌트 주시면 저번에 없다고 그 힌트 주는 처음에 그럼 그 앞에는 다 버리는 거야? 아, 넌 있어? 원래? 아, 그럼 상관없겠네. 너는 없어? 재현이? 없어? 샀어? 샀어요. 너도 샀어? 70% 다른 애들 샀어요. 아, 근데 내가 그게 없구나. 이게 약간 오투가 나 같은 인간들이 맨날 그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애들한테 다 뿌려가지고 교사용 밖에 안 줘요, 쟤는. 학생용을 안 올리더라고, 파일을. 있으면 내가 복사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교사용은 있어, 교사용은. 답이 다 써있는. 깨끗한 완자가 있긴 해야지. 아무것도 안 적혀. 아, 근데 사라고 했구나. 그렇구나. 나랑 확실히 생각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첫 번째 이제 핵형을 볼게요, 핵형. 그래서 핵형은 지금 현재 요 그림 보이잖아. 이게 뭐야?
요런 게 이제 핵형이에요, 핵형. 알지? 이제 핵 속에 있는 뭐다? 염색체의 어떤 상태를 보는 게 이제 핵형이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거기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생물이 갖고 있는 염색체상이 뭐냐 하면 특성이에요, 특성. 알지? 그래서 염색체상의 특성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수도 있어요, 수. 개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이제 크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염색체를 관찰할 때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이런 걸 이런 걸 다 보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핵형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보면 이제 생물 종이 다르면 핵형이 뭐하다? 다르다라고 해서 생물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니까 일종의 뭐가 있는 거야? 종마다 뭐가 있다? 특이성이 있어요, 특이성.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핵형을 보면 이게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뭐 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하는 거야? 나오겠죠. 종 특이성을 찾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종 특이성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종이 뭐 한다? 종이 다르잖아. 종이 달라도 뭘 똑같을 수 있냐면 염색체 수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는 똑같을 수 있는데 잘 관찰하면 뭐다? 모양이나 크기는 무조건 뭐하다? 모양이나 크기는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우린 핵형 분석을 통해서 뭐다? 서로 다른 종을 이제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 또 번호 잘못 붙여놨네. 그 다음에,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같은 종에서, 알았지? 같은 종에서 성별이 뭐하면? 성별이 같으면 체세포의 핵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자, 여자 있잖아. 사람으로 쳤을 때. 그럼 지금 우리 교실에 남자가 이제 나 포함해서 몇 명 있어? 4명 있으니까 4명을 뭘 하면? 핵형 분석을 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뭐 해야 돼?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고, 지금 우리 교실에 여자도 4명 있으니까 여자 핵형 분석하면 뭐 해야 돼? 무조건 여자 4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실 중에 누군가 있는데 누군가 이런 새끼가 있었다고 쳐봐. 저 새끼 저거 자는 새끼, 저 새끼. 저런 새끼 있었다고 치면 저 새끼는 이제 뭐가 다른 거야? 이제 핵형이 다른 거죠, 핵형이. 그잖아.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상하잖아, 이렇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핵형이라는 건 종특이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하고 핵형이 틀린 거니까 저거를 사람으로 집어넣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이게 윤리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X 염색체 2개면서 뭘 갖고 있으니까 Y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뭐야? 최소한 남자야, 남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남자예요. 꽈추가 있어요. 남자야. 형태 학성으로 봤을 때 남자인데 X 염색체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기 때문에 약간 가슴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일반 뭐 캠볼이나 이런 일반 생물학 책을 보면 거기에 어떤 흑인이 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걸렸는데 자기 신체 전체를 까놓은 사진이 있어. 완전 홀랑 벗어서 이런 외형을 가져요. 라는 게 있어서 그때 뭐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아니 뭐 잼미나이한테 찾아달라고 그래.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걸린 사람 찾아주면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뭐다? 같은 종이면 그 사람이 A란 사람이고 그 사람이 B란 사람이고 그 사람이 C란 사람이랑 필요 없이 성별만 뭐 하면? 성별만 똑같으면 이제 지구에 있는 인류의 정상적인 남자는 다 이렇게 핵형이 되고 여자는 다 이렇게 핵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종에서 성별이 뭐하면? 성별이 같으면 체세포의 핵형은 이제 동일한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종인데 성별이 다르면 뭐만 다른 거야?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뭐만 달라? 성염색체만 틀리게 생겼고 나머지 염색체는 또 뭐한다? 뭐 다 똑같이 생겼지. 그죠? 그러니까 같은 종일 때는 핵형을 보면 성염색체는 다르고 나머지 염색체들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에 핵형은 주로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를 뭐 하는 거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체세포 분열 중기에 닿는 것처럼 모든 염색체 어디로 모여? 가운데로 모이잖아. 그래서 이제 관찰하기가 좋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체세포 분열 중기에 이렇게 가운데 모여 있는 무엇을 염색체를 엑스레이나 이런 거 사진을 통해서 뭐 한 다음에 찍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크기별로 다 잘라서 뭐 한다? 나열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한 2학년이나 뭐 1학년 때쯤에 생물 계통으로 가면 자기 염색체를 분석을 하거든, 이렇게. 그럼 자기 염색체를 분석해서 이렇게 뭐부터 나열해보는 거야? 1번부터 쭉 나열해서 자기 염색체의 생긴 모습을 뭐 한다? 뭐 관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주로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핵형 분석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뭘 구별할 수 있다? 이게 종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을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성별을 구별할 수 있어요. 성별. 그러니까 성별을 구별한다는 건 만약에 여기 지금 이 남자하고 여자를 놓고 봤을 때, 알았지? 남자하고 여자를 봤을 때 여자의 특징은 뭐야? 얘들아, 여자의 특징은 모든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뭐야? 다 똑같은 형태를 하나씩 가져서 다 쌍을 이루는 거지. 그죠? 근데 남자는 뭐 22번까지 번호 붙인 것까지는 다 이제 쌍을 이뤄서 생긴 모양이 똑같은데 무엇만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성염색체만 X가 크고 Y가 뭐하기 때문에 Y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성염색체 생긴 모습을 보고 다 똑같은 것만 갖고 있으면 뭐야? 다 똑같은 것만 갖고 있으면 여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지 않고 다른 걸 갖고 있으면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녀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성별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색체의 수나 이제 구조가 잘못된 걸 알 수 있다 해서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X 염색체 2개랑 Y 염색체 하나 갖고 있어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걸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애들 이 정도 알지? 만약에 21번 염색체 이렇게 3개 있으면 뭐야? 다운 증후군. 그렇지? 21번 염색체가 3개 있으면 그런 게 이제 다운 증후군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나 구조 이상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고, 대신에 중요한 말이에요. DNA 염기 서열에 있어서 결정되는 유전 형질. 예를 들면 지금 이 남자의 핵형이 있고 이 여자의 핵형인데 이걸 딱 보면 이 사람은 AB형이야, 이 사람은 O형이야 이런 걸 뭐야? 알 수 없어. 알겠지? 왜냐면 염색체 생긴 모습을 보는 거지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게 뭐다? 핵형 분석은 아니기 때문에 유전 형질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걸렸고 뭐 이 여자는 걸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뭐 하냐면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형태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찾는 게 핵형 분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려가시면 이제 사람의 핵형에 대해서 어차피 뒤에 세포 분열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냐면 46개. 쌍으로 표현하면 뭐다? 쌍으로 표현하면 23쌍인데 우리가 염색체 개수를 세잖아. 알았지?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 아까 선생님이 그렸을 때 이제 뭘 세는 거야?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 이 가닥 한 가닥을 다 세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맞지? 이 가닥가닥을 세는 게 아니고 요 염색체를 이뤘을 때 요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동원체가 있잖아. 그럼 그 동원체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세는 거죠. 절대로 저 가닥을 세면 안 돼. 가닥은 염색 분체를 세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총 46개의 혹은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개수를 헤아릴 때는 동원체 개수로 이용해서 센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중요한 말이어서 상동 염색체다라고 해서 체세포의 이제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뭐다? 모양과 크기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 관계를 보통 뭐라고 부른다?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이제 다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있는 거야, 2개씩. 그래서 하나는 누가 준 거고,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는 누가 줘서? 아빠가 줘서 이제 쌍을 이루는 관계를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자는 상관이 없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게 생겼어. 성염색체가 다르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성염색체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얘는 모양하고 크기가 다르니까 상동염색체가 되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얘네 둘도 무슨 관계가 된다? 상동염색체 관계가 돼요. 보통 우리가 상동염색체 관계가 되려면 뒤에서 한번 배우겠지만 감수분열할 때 서로 뭐 해야 돼? 감수분열할 때 서로 이렇게 붙어서 이가 염색체라는 걸 꼭 형성해 줘야 되거든. 근데 X 염색체랑 Y 염색체가 실제로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뭐야?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남성의 성 염색체 X, Y도 뭐로 보는 거야? 상동으로 보는 거야, 상동. 알았지?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아서 뭘 이루기 때문에 쌍을 이루기 때문에 상동으로 좀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염색체랑 뭐가 있다? 상염색체랑 성염색체가 있어서
이제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 뭐야? 다 똑같이 갖고 있는 1번부터 몇 번까지? 22번까지가 상염색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이제 남녀를 뭐 하는 거다? 남녀를 구별하는 거를 이제 성염색체다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파트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22번까지를 우리가 상염색체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23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다? 23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성염색체가 있는데 그 성염색체가 뭐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성을 뭐 하는 거다? 성을 구별하는 거다 라고 해서 상염색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으면 상에 있잖아. 알았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에 있는 경우랑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경우가 성에 있는 경우가 상황이 뭐하다? 상황이 다르다라고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지? 그죠? 상과 성에서 구별해야 돼. 이유는 이 남성의 Y염색체 있잖아. 현행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 상할 때 특별한 경우를 빼면 남성의 Y염색체는 유전자가 뭐 한 걸로 봐? 어떤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그냥 없는 걸로 취급을 해요. 맞죠? 없는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남자 같은 경우는 X염색체 하나만 갖고 어떤 유전 형질을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은 남녀의 차이가 뭐 한 거야? 남녀가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남녀 공통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하면 되고 성염색체는 남녀의 염색체가 뭐 하니까 다른 형태를 갖기 때문에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는 남녀를 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3번에 상과 성을 뭐 한다? 구별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상염색체는 뭐 같은 거냐면 약간 슬리퍼 같은 거예요. 슬리퍼. 삼선 슬리퍼. 남녀 공용이란 말이야. 알지? 그 다음에 뭐다? 정장에 신는 구두 있잖아. 그 구두가 뭐가 되는 거야? 성염색체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맨날 얘기하지만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에 빨간색 하이힐 신고 오면 어때? 미친놈이잖아. 그렇게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이제 성염색체다. 그런 식으로 좀 구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핵상이라고 해서 핵상은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에 뭘 표현하는 거냐면 염색체의 조합 상태를 표현하는 게 이제 핵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문제 풀 때 핵상과 핵형을 같이 뭐 하는 거야? 같이 표현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두 개밖에 없거든? 두 개밖에. 두 개 없다는 건 핵상은 2n 아니면 n밖에 없는 거야. 맞지? 2n, n.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2n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세포에 엄마가 준 거랑 아빠가 준 뭐다?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으면 2n이다. 이렇게. 알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면 엄마 것 또는 뭐다? 엄마 것 또는 아빠 것만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있는 경우가 뭐가 되냐면 n이 돼요.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을 때는 우리는 2n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상동염색체가 같은 세포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n짜리. 그래서 생식세포가 대부분 다 n짜리 세포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2n짜리 세포보다는 뭐다? n짜리 세포를 갖고 뭔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n짜리 세포에 만약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n짜리 세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 뭐다? 비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딱 있어야 돼. 그지? 상동 염색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밑에 그림이 쫙 있으니까. 자, 그림을 이렇게 봐봐. 그럼 일단 이제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보면 얘는 얘하고 생김새가 뭐야? 똑같고 얘하고 생김새가 똑같고 얘하고 생김새가 똑같고 얘하고 생김새가 뭐야? 똑같아.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냥 번호를 붙여볼게. 어차피 염색체 그냥 우리 대충 봤을 때 크기 순서로 생각했다고 치면 요거를 1번이었다고 치면 알았지? 요 1번의 상동 염색체가 누구야? 얘잖아. 되겠어요? 그럼 요거를 편의상 우리가 1 뭐다? 자, 1 다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면 얘를 2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2 다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얘하고 뭐가 하니까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를 3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3 다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크기가 제일 작으니까 얘는 4라고 하면 얘는 4 다시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상이 몇 n이야?
응. 그잖아.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가치로 했으니까 이제 핵상이 2n이죠. 2n. 그럼 2n이면서 염색체를 뭐 하는 거야? 염색체를 세잖아. 그럼 아까 했듯이 동원체로 세면 되니까 하나, 둘, 이렇게 세면 몇 개가 된다? 8개가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2n짜리 세포가 있잖아, 얘들아. 2n짜리 세포하고 이제 n짜리 세포가 있으면 2n짜리 세포나 n짜리 세포에는 반드시 무슨 염색체랑 무슨 염색체가 있어,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2n짜리하고 n짜리 세포에는 상염색체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성염색체도 있어야 돼. 그죠? 똑같은 거야. 2n짜리 세포나 n짜리 세포에는 상염색체도 있고, 성염색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잖아. 그럼 우리가 1번부터 쭉 번호를 뭐 하는 거야? 쭉 번호를 매겨놨을 때 어떤 게 상이고 어떤 게 성인지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없어, 얘만 보면.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번호를 쭉 매겨서 몇 n이 되는데 2n짜리잖아, 2n짜리. 그죠? 그럼 2n짜리 세포인데 모든 염색체의 생긴 모형이 다 똑같아. 그럼 뭐란 뜻이야? 여자란 뜻이야, 여자. 그렇지? 2n짜리 세포가 있는데 2n짜리 세포에서 모든 염색체의 생긴 모습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야? 다 똑같잖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성별로 봤을 때 얘는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 됐죠?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봤을 때 선생님이 가나, 다나, 라는 이제 동일한 뭘 칠해놨어. 동일한 색깔을 칠해놨는데 나만 뭐야? 다른 색깔로 칠해놨잖아. 근데 나를 잘 보시면 나가 약간 극단적으로 봐도 요 염색체가 얘네들이 그런 염색체를 뭐 하고 있지 않은 거야? 갖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염색체의 생긴 모양이 다른 거니까 뭐가 다른 거야? 종이 다른 거야, 종이. 그잖아. 이게 지금 핵형을 보여주면서 핵상을 다 나타나니까 이걸 봤을 때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얘네 셋은 이렇게 생긴 염색체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하고는 뭐가 다르다? 다른 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종이다. 그럼 다른 종이니까 염색체로 봤을 때 얘랑 모양이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게 다 없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게 없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n이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핵상으로 표현하면 n이 되고 전체 염색체를 세면 하나, 둘, 셋 몇 개가 돼? 4개가 되겠죠. 그래서 n은 4짜리 세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가와 다와 라는 뭐 하는 거야? 가와 다와 라는 이제 같은 종이거든. 그렇죠? 그럼 같은 종이니까 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번호 매긴 걸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점이 하나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좀 특이하죠, 요게. 분명히 이제 그림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몇 번이라고 매겼을 때 1번이라고 매긴 이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는 그거랑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놈이 있는데 얘는 그 시커멓게 생긴 놈인데 사이즈가 뭐 한 거야? 사이즈가 적당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저 놈이 뭐가 돼야 돼? 응? 그지? 성염색체 중에 뭐가 되는 거야? 그지? 요걸 이제 Y염색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호 매긴 거 상으로 봤을 때 몇 번 염색체가 1번이라고 지칭했던 염색체가 뭐가 되는 거야? 성염색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n은 뭐면서 n이면서 얘는 하나, 둘, 셋, 4개 했으니까 이제 4고 그 다음에 요게 여자였을 때 그렇지? 요게 여자였을 때 얘는 얘하고 다른 염색체의 생긴 모습은 똑같잖아. 같은 뭐다? 같은 종이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남자가 되겠죠, 남자. 됐죠? 그 다음에 저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뭐면서 얘도 역시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없으니까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는 4고 얘는 성염색체로 뭘 갖고 있는 거야? x를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성염색체로 y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x를 둘 다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종이니까 저 그림을 봤을 때 저 4개 중에 어떤 게 상이고 어떤 게 성인지 뭐야? 구별을 할 수 없겠죠. 됐죠? 같은 종일 때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구별해낸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가볼게요. 자, 아래로 가서, 이것도 역시 뭐 색깔을 좀 쭉 칠해놨으니까, 일단 처음에 이제 가를 보세요. 가가 몇 n이야?
왜? 당황하지 말고. 가. EN이지? 그렇잖아. 얘하고 모습 똑같고, 얘하고 얘 모습 똑같고, 얘하고 모습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하나만 딱 봐도 EN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요게 분명히 EN짜리 세포인데 지금 시커멓게 표현되어 있는 놈이 뭐 한 거야? 시커멓게 표현되어 있는 놈이 사이즈가 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성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남자가 되겠지, 남자. 남자면서 E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를 세면 1, 뭐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고 쳤을 때 총 몇 개가 되냐면 이제 8개가 된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은 이제 쟤하고 뭐 했을 때 놓고 봤을 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것들만 다 돼 있으니까 얘도 몇 N이야? 얘도 2N이 되겠지, 2N. 근데 얘는 XY를 갖고 있는데 얘는 XX를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 요거는 여자가 되겠지, 여자. 그러면서 전체 염색체 수는 8개가 되겠죠, 8개.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얘랑 다 생김새가 뭐하니까? 달리니까 N이면서 전체 염색체는 동원체를 세면 되니까 총 몇 개냐면 4개다, 이렇게. 근데 얘들아, 저게 남자한테서 온 거야, 여자한테서 온 거야? 모르죠? 모르잖아. 왜냐면 남자도 자손한테 X염색체를 줄 수 있고 여자도 X염색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알 수는 없겠지. 그래, 마지막으로 얘 보면 얘는 이제 이 허옇게 생긴 놈이 전애들보다 뭐야? 크기가 훨씬 크니까 뭐가 다른 거다? 종이 다른 거지. 그러면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없으니까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는 몇 개냐면 전체 염색체 수는 4다, 이렇게. 얘들아, 그림 풀 수 있겠지? 어차피 이러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마 중요해. 네가 중요해. 방학 때 여기서 유일하게 너만 이거 수업 안 들었어. 어디가 이상해? 또 막 다 이상해요 이러지 말고. 어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구별한다는 게 여자는 성염색체를 XX를 갖고 남자는 성염색체를 XY를 갖는 거야, 이렇게.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건 여자인 게 요게 성염색체여서 2개를 X 똑같은 모양인 걸 몇 개 갖고 있어? 2개 갖고 있으니까 XX니까 이게 여자라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봤을 때 가하고 라가 서로 같은 종이거든? 염색체 생긴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하고 똑같으니까 상동이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상동이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다 상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검은색하고 이 조그만 검은색도 뭐가 돼야 돼? 상동이 돼야 돼. 근데 그 생김새가 뭐하니까? 다른 거니까 그걸 이제 X, Y로 잡아서 쟤를 남자로 보는 거지, 우리. 그리고 여기는 그 검은색으로 표시한 염색체들이 똑같으니까 뭐야? XX를 잡아서 여자다.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성염색체는 항상 검은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 시험 문제 풀 때. 그러면 좋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걸 대부분 성염색체 차르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항상 검어치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이 그림도 이게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길 봐봐, 여길 보면 얘랑 모양이 똑같고 얘랑 모양이 똑같고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몇 N이야? 2N이겠지. 그러면서 전체 염색체는 몇 개다? 6이야. 근데 이제 2N짜리 세포에서 모든 염색체가 생긴 모양이 다 뭐하니까? 모든 염색체가 생긴 모양이 다 똑같잖아. 그러면 누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여자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어떤 게 성염색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여자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쪽 2개, 가하고 다는 선생님이 색깔 칠해놔서 얘네들 이제 같은 뭐다? 같은 종이란 말이야. 그럼 잘 보시면 이제 얘랑 모양이 다 뭐야? 틀리니까 얘는 N이면서 뭐가 돼? N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 있죠. 그래서 N은 6인 세포야.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N은 6인 세포니까 원래 2N으로 치면 염색체가 몇 개나 있어야 돼? 12개 있어야 돼. 그지? 분리돼서 6개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하는데? 같은 종류인데 얘도 전체 염색체로 치면 똑같은 게 없으니까 얘는 N이면서 뭐다? N이면서 전체 염색체가 이제 6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세포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상도 있고 뭐가 있어야 돼? 상도 있고 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가하고 다가 서로 뭔데? 서로 같은 종인데 얘는 시커멓게 생긴 게 큰 걸 갖고 있고 얘는 시커멓게 생긴 게 조그만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인데 염색체 생김새 모양이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시커멓게 표시된 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얘는 X 염색체고 요건 뭐가 된다? 요건 이제 Y 염색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가 확실히 어디서 나온 거야? 다가 확실히 남자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잘 모르겠죠. 여자나 남자나 다 뭘 줄 수 있기 때문에 X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구별을 좀 뭐 한다?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 이제 교재 뒤에 보시면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게 한 5, 6문제 정도 넣어놓은 것 같거든, 이 그림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뭐, 술 드셨어요, 어저께? 뭐,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연습들을 뭐 하는 거야? 구별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이제,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제 상동염색체랑 뭐가 있냐면, 자, 대립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이제 상동염색체를 설명을 하고 왔단 말이야. 그럼 상동염색체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일단 상동염색체 첫 번째 정의가 뭐다? 상동염색 첫 번째 정의가 모양과 크기가 뭐야? 똑같은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정의였고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의 두 번째 정의는 뭐다? 엄마하고 아빠가 뭐야? 각각 하나씩 줘서 쌍을 이루는 게 뭐다? 쌍을 이루는 게 상동염색체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 번째 알았지? 세 번째 정의가 하나 더 있어서 그 마지막 정의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뭐냐 하면 저기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새롭게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있다? 자, 얘랑 모양이 크기가 똑같은 자,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을 때 만약에 이 하나의 상동 염색체 요 위치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반드시 걔와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뭐다? 같은 위치에는 뭐 한다? 같은 위치에 역시 뭐가 있어야 돼?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둘이 상동 염색체 관계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표현할 때 상동 염색체 어디에는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세 번째 정의까지 꼭 기억해야 돼. 다시 해볼게. 첫 번째가 뭐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쌍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는 뭐하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뭐다? 유전자가 존재해서 우리가 그런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말 이제 뒤에 표 분석할 때 써야 돼서 상동염색체는 부모한테 뭐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하나씩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상동염색체에는 요 대립 유전자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면 요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뭐 한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알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같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형접합 이렇게 표현한 거, 다를 때는 뭐다? 다를 때는 이형접합 이렇게 표현해. 알지? 동형, 이형. 그래서 그림을 볼게.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새끼 봐봐. 이 새끼 지금. 알지? 나처럼 존나 느끼하게 뭐가 있어? 쌍꺼풀이 있어. 쌍꺼풀. 알지? 그럼 쌍꺼풀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뭘 보는 거야? 요 위치에서의 대립 유전자를 봤더니 이 D라고 하는 요 값이 뭐다? 쌍꺼풀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에서 지금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한쪽에 뭐가 있고 한쪽엔 예를 들면 엄마가 준 라지 D가 있으면 한쪽에 뭐다? 아빠가 준 스몰 D가 있으니까 두 대립 유전자가 서로 뭐 한 거야? 두 대립 유전자가 서로 이렇게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요새 유행하는 남자들 눈이지. 그래서 요새는 쌍꺼풀 없는 게 유행이잖아. 쌍꺼풀 없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라 하지? 여우상? 우리 딸이 딱 저렇게 생긴 이렇게 눈 찢어진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 그 누구였더라? 황우석?
변우석 말고 뭐 있어 이렇게. 우리 딸 다 이렇게 생긴 애 좋아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요 지금 엄마 아빠가 준 대립전자가 엄마가 준 것도 뭐고 스몰 d고 아빠가 준 것도 뭐다? 스몰 d가 돼서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게 동형접합이죠. 그래서 이제 대립전자 요 두 개는 서로 뭐 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염색 분체가 나와요. 염색 분체. 그래서 염색 분체는 1번에 쓰이는 것처럼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가닥. 그렇지?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가 있으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원체 부위에서 이제 밀착돼서 이제 몇 가닥으로 돼 있냐면 이 두 가닥으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이 두 가닥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염색 분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제 염색 분체 유전자 구성이다 해서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 전에, 알았지?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라는 걸 이제 복제를 하는데, 뭐 좀 이따 3교시 때 하겠죠? DNA를 복제를 하는데, 그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몇 가닥이었는데, 한 가닥이었는데, 그걸 복제해서 몇 가닥이 되는 거야? 두 가닥이 돼서 하나의 염색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하는 거야? 이 가닥의 관계를 서로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염색 분체는 무조건 뭐하다? 유전적으로 할 때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알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야. 상동 염색체인 유전자는 뭐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염색 분체 관계에 있는 두 유전자는 뭐다? 유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동일하다. 이제 그거를 기억해야지 뒤에서 어떤 표 문제를 풀 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상동 염색체 존재하는 대립전자가 염색 분체 관계인지 상동 염색체 관계인지를 뭐 하는 거야? 구분해서 이제 유전 정보를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셨죠? 됐어. 잠깐 휴전할게요.